자, 함수의 극한 두 번째,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이 성질은 그런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 있죠? 함수가 아니고 수열에 관한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 그거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와 같이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 성질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성질인가? 말하자면 이런 거죠. fx의 상수배는 fx의 극한에다가 상수배한 거랑 같다. 즉 상수배가 곱해지는 거는 여기 곱해서 극한을 구하든 극한 구한 다음에 곱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거죠. 또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도 심지어 분배 가능하다. 이거 다 수열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맞으면 분배 법칙,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 분배가 된다. 그거였죠. 물론 이거는 수열에서랑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에서도 수렴하는 함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에 한해서 이렇게 이 성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발산한다 그러면은 함부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그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 바로 극한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극한값을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기 쉽다 그러면은 굳이 뭐 이런 걸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극한값이 구하기 상당히 좀 애매한 경우,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럼 그 애매한 경우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분수에서 분자 분모가 둘 다 이제 0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건 극한값이 0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딱 0이라는 값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딱 0이라는 값이 되면 분모가 딱 0이 되는 순간 이 식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구할 수가 없는 거죠.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분수식의 경우에 분자 분모에 다항식이 있는 경우 인수분해 한 다음 약분한다. 자, 인수분해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0으로 만드는 인자를 약분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0분의 0 꼴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무리식으로 나왔을 때는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한다. 맞으면 루트를 없앤다 이거죠. 루트를 없애면은 루트가 벗겨지면서 남아있는 애들끼리 뭔가 이렇게 지워져서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0분의 0 꼴의 식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보자. 자, 1번 봅시다. 요런 식이 있어요. 이거는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모에는 얘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얘만 남아요. 자, 근데 x가 2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얘가 바로 0으로 무한히 가까이 가는 그 인자였습니다. 걔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야? x가 2로 갈 때 얘가 전체적으로 4에 가까이 간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요 식 자체는 이걸 이제 말이야 어떤 함수라고 할 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함수는 x 이퀄 2에서의 함수 값은 없습니다. 그러나 극한 값은 4로 존재하는 거죠. 0분의 0꼴의 극한이에요. 2를 집어넣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가 1로 간다. 그럼 이것도 이제 대입을 해보면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뭐 그냥 당연히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구하기 좀 어려운 경우만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 루트가 여기 있으니까 일단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유리화를 합니다. 이걸 유리화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얘를 곱하는 거죠. 켤레수라고 하죠. 이런 거. 여기 켤레수를 곱합니다. 그걸 분자 분모에 둘 다 곱해야 되죠. 그러면 분자가 뭐가 되냐?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은 어떻게? 앞에 거 제곱은 이거고요. 뒤에 거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x-1이 돼요. 그럼 요 x-1이 지금 분자가 된 게 분모에 있는 얘하고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분자에는 1만 남고 분모에는 이 켤레수 곱했던 얘만 남는 거죠. 그럼 0으로 가는 인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자는 x를 1로 보낸다고 해도 0분의 0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루트 4 플러스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라는 값이 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은 뭐야? 핵심은 0이 되는 인수라고 그럴까요? 인수를 없앤다. 그 없애는 방법으로서 인수분해를 하든 아니면 유리화를 하든 그래서 0이 되는 요소를 없앤다.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봅시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이거는 그 생소한 게 아니죠.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도 나왔던 거죠. 수열의 극한에서 나온 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두 개는 수열의 극한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도 뭐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다. 사실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뭐만 다른 거예요. 이 리미트에서 얘가 무한대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느냐 그 사항만 다른 거지 나머지 성질은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이건 수열의 극한에서 구했던 요령을 그대로 이 함수의 극한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분자 분모가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바로 극한값이 된다.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 그대로 했던 내용이죠. 자,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높으면 분모가 어떻게 돼? 분모가 더 빨리 무한대라고 하고 분자는 그냥 상수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0이 된다. 이것도 역시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더 높으면 어떻게 돼? 분자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더 따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온 건 뭡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것도 말이야.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열의 극한에서 구했던 요령과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응? 그래서 주로 이제 무리식,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루트가 있을 때 그걸 유리화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루트가 없이 나오는 다항식은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그랬는데 이건 솔직히 묶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면 안다. 보통 발산하는 경우로 나오거든요. 보면 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수열의 극한에도 해봤지만 뒤에 이제 예제에서 한두 개 다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하지 않은 거였죠. 무한대 곱하기 0은 이건 무한대라고 보기도 그렇고 0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죠. 물론 이것도 이 0이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그런 0을 말합니다. 그런 걸 이제 무한소라 그러는데요. 분자 분모의 다항식이 있는 경우에 통분하거나 인수분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통분하거나 인수분해를 해서 공통인수를 제외하거나 그러니까 약분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0분의 0꼴이 되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거나 하여튼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유형들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뭐 루트 있는 경우에 유리화한다. 다 이제 그런 거죠. 식을 변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꼴이 아니라 이거 오타네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겠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따질 게 없어요.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것은 우선 무한대 곱하기 상수 아니면 무한대분의 뭐 상수 이런 식, 이건 뭐예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무한대가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고 뭐 k가 이제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만요.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요령대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얘를 이제 바꿔서 변형시켜서 푼다 하는 얘기입니다. 얘 하나 보자. x가 0으로 갈 때 요 극한을 구해라. 지금 보면 x가 0으로 가면 얘 무한대죠. 얘는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면 1 빼기 1이니까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변형하느냐?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통분을 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괄호 안에 부분 통분되면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1 지워지고 요것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요 결과. 그렇게 되면 뭐야? 얘하고 얘가 싹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1만 남게 돼요. 그지?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분자 분모에서 0이 되는 애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얘는 지금 0분의 0꼴이 된 거거든. 얘를 변형해서 지금 0분의 0꼴이 된 건데 0을 없앤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했던 한 4가지 유형은 여러분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떤 꼴이다 라고 딱 찾아서 그 유형에 맞는 방법으로 극한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요. 이거 앞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같이 함수의 극한값의 대서관계에 대해서 다음 성질 성립한다. 뭡니까 이거? 앞에서 이제 AN, BN이라고 나왔던 게 이제 fx, gx로 바뀌어서 표현된 것 뿐이죠. 그래서 g라는 함수가 f라는 함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f가 알파로 수렴하고 g가 베타로 수렴하면 수렴하는 그 극한값은 역시 얘가 얘보다 항상 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야? 얘가 얘하고 원래 같으면 당연히 극한값도 같겠지만 얘가 얘보다 큰 경우 있죠. 이렇게 큰 경우도 극한값은 같을 수가 있다. 그겁니다. 이걸 앞에서 내가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 다시 보세요. 그때 이게 이제 A, B 이랬는데 이 경우는 이게 이제 여기 G고 여기 F가 되는 거지. 그래서 G가 F보다 항상 위에 있어. 하지만 극한값 자체는 똑같은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다. 그거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FHG 순서로 맞으면 크기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H라는 게 F와 G와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같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F하고 G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즉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면 그 사이에 끼인 놈은 딴 데로 갈 수가 없다. 얘네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H의 극한값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한다 했죠? 샌드위치. 빵 두 개 사이에 끼인 애들은 딴 데 못 가잖아.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외워둡시다.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극한이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분수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분수함수로 나왔어요. 근데 x가 a로 갈 때 이게 맞으면 어떤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즉 수렴한다 그 말이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 이 분모가 0으로 가버리면 얘가 바로 0으로 가버리면 이때 분자는 따라서 0으로 같이 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근데 얘가 0으로 가는데 얘가 0이 아니라 어떤 뭐 3, 4 이런 상수값이다. 0 아닌 상수값이다 그러면 0분의 4 이렇게 되니까 물론 딱 0분의 4는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지고 4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거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뭐 이게 음수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래서 알파라는 어떤 상수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안 되면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면 얘는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말이야 똑같은 상황에서 fx가 만약에 0으로 간다. 즉 분자가 0으로 가면 역시 분모도 따라서 0으로 가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위에 거랑 살짝 다른 게 하나 있죠? 이게 뭐야? 이거는 알파 그냥 상수다. 그랬고 얘는 알파는 0이 아닌 상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요 위에 있는 알파는 이거 0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0일 경우도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 알파가 만약에 0이 되잖아? 이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꼭 0으로 안 가도 됩니다. 그죠? 뭐 3분의 0이나 뭐 4분의 0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치? 근데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 0이 아닌 값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죠. 0분의 0꼴의 극한이 돼야, 즉 0분의 0꼴이 돼야 어떤 값이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0분의 0꼴이 돼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뭐 3이고 뭐 이런 식이면 이건 그냥 딱 0이 된다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 이거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많이 좀 헷갈리던데 0분의 0, 3 나누기 0, 0 나누기 3 뭐 이런 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부정이라고 우리가 보죠. 부정. 그지? 이거 고1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데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이거 지금 여기 여전히 헷갈릴지도 모르겠는데 새삼스럽게 한번 얘기를 하고 갑시다. 요거는 부정이라서 어떤 값이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 나누기 0.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 아니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불능이에요. 불능. 구할 수가 없다. 이런 건 계산 못한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0입니다. 요거 구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0이 아닌 어떤 그 극한값을 갖게 되면 분자가 0일 때 분모도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분자 분모 중에 어느 하나가 0이면 나머지 하나도 0이어야 된다. 두 개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요 극한값이 0이 되는 경우에 분모는 꼭 0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심지어 이가 무한대로 가도 되죠.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봅시다. 자, 요런 건데요. x가 1로 갈 때 지금 얘가 2다라고 알려졌죠. 뭐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알려졌어요. 근데 보니까 뭐야?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2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딱 2가 되려면 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0으로 안 가고는 이런 게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얘가 x가 1로 갈 때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a가 되죠. 그지? 그것이 일단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건 a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지.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모는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거 싹싹 지워지지. 이게 바로 이제 0분의 0 꼴에서 분자 분모에 0인 요소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x를 1로 보내면 얘가 2로 수렴한다 하는 거를 쉽게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a니까 요걸 답하면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분수식으로 나왔는데 분자 분모 중에 어느 하나가 0이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 혹은 그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잠깐 좀 보고, 자, 요거는 뭡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수 C에 대해서 여기서 뭐 이제 그 음수에서도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양수여야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논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0이 아니란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런 꼴은 이건 0에 수렴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안 가면 0에 수렴하는 것이다. 이거 뭐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C가 만약에 음수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역시 무한대로 발산한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일단 직관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교재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갑시다.